자, 2015년 10월 교육청 A형 14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보니까 fx가 이렇게 몇 차 함수로 주어져 있죠?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죠. 그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집중하고 있죠? 제가 뭐를 눌러가지고. 네네네. 자, 그래서 네, fx가 이렇게 몇 차 함수로 주어져 있죠? 3차요. 네네. 자, g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쵸? 네, 음. 근데 여기서는 얘는 x는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럼 요 모양을 보지 말고 그냥 gx만 생각을 해봅시다. gx가 x는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하면 g 프라임 알파가 얼마고? 0이고 그 다음에 뭐 g 알파는 극대값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g 프라임 알파가 0이 되는 것이 반드시 극대값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안 돼. 그쵸?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이 극대값인 경우는 보통 다항함수나 이렇게 미분 가능한 형태의 연속함수의 경우에 그렇겠죠. 네, 선생님이 이렇게 된 경우도 저기 이것도 극값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음, 심지어는 불연속인 경우도 그러면은 불연속인 경우도 요렇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된 경우도 이것도 극값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불연속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경우도 극값이 뭐 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그쵸? 그거를 우리가 알고 가자고 했었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경우는 무슨 함수니까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그 값은 프라임이 0 되는 부분에서 생긴다는 것쯤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다항함수인 거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3차 함수로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그 3차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은 4차의 형태를 띌 테니까 gx는 4차처럼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당연히 다항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정적분처럼 생긴 거를 우리는 이제 다룰 건데 먼저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식을 분석을 좀 하셔야겠죠. 네, 그럼 요식 분석은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랑 해봤는데 이렇게 생긴 형태를 선생님이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쵸? 부정적분은 뭐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대입을 해야겠죠. 네. 뭘 대입해요? x에다가 이, 그렇지. 그러면 G2는 얼마다? 0,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 한다? 미분한다. 자, 미분하면은 G 프라임 X가 어떻게 되죠? X. fx. 그래서, 도함수가 fx라고 보면 되겠구나. 그럼 얘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바로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게임은 끝났어요. 그죠? 음. 자, 게임은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그래프를 보고 요 그래프를 얘를 이제 fx로 보지 말고 g 프라임 x의 형태로 놓고 맞죠? 네. g 프라임 x의 형태로 놓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g 프라임 x 보고 gx 그리는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어디를 먼저 체크해야 되지? 프라임이 0 되는 부분.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맞죠? 네, 그럼 마영, 풀, 풀영, 마영, 풀이니까. 그죠?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마영, 풀이니까. 맞죠? 네,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니죠. 여기 감소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맞, 일부러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사실은 G 프라임을 가지고 이것도 얘기를 했어야죠. G 프라임을 가지고 GX의 위치, 함수값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네?
없죠. 아니, 몰라요. X축의 위치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X축도 모르는데요? 라고 하셔야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소와 증가와, 그쵸? 네, 그 다음에 다시 감소와 증가. 이런 모양밖에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지금 얘가 몇 차 함수야? 현재 이 친구. 3차. 3차 함수인데 여기 보니까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에서 간격이 어때요? 일정이에요. 네. 그렇다는 건 요 점이 무슨 점이란 얘기예요? 변곡점이란 얘기고 변곡점이란 얘기가 좀 그러면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냐면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죠. 그럼 이 넓이가 같다는 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여기와 여기의 높이차와 여기와 여기의 높이차가 똑같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gx는 무슨 그래프가 돼버려요? 순식간에 대칭. 완전한 대칭형의 W 모양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는 예측해 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얼마다? 0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정리해 봅시다. gx는 x는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그럼 극대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2에서의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2에서의 값인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g 얼마가? 그쵸? g2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g2가 0이라서 우리는 사실 요거를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값이요? 그 실질적인 함수값. 뭐에 대한 거? 마이너스 2에 대한?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어, X는 2가 0이니까 마이너스 2도 0인가요? 아,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대칭은 안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대칭은 안 되죠. 선생님이 요거 이제 비율 관계도 알려줄게요. 비율 관계도 알려주는데, 일단 비율 관계를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뭐 대충 예를 들면 요거랑 똑같은 값이 여기 어디서 있냐,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차피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 높이가 똑같은 걸 알아도 우리가 어차피 gx의 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비율 관계를 쓸 때는 요 값 대신에 대신 요 값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할 때 비율 관계를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 경우에는 어차피 식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가 얘 자체에서 알려진 정보만 좀 이용해야겠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 일단은 g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g 마이너스 2의 값이죠. 네, 음. 그러면 우리는 이 ft를 적분한 다음에 거기다 2를 넣고 0 되는 걸 확인해서 완전한 gx의 식을 구해도 되지만, 그쵸? 네, 그러나 그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2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넣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식이 주어져 있죠. 네. 그러면 g의 마이너스 2는 얼마예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x 플러스 2, x 플러스 4의 dx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되세요? 네, 음. 그러면 요거는 식 풀어서 계산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이거 방향 거꾸로 됐다는 거 조심하고 이거 네, 하게 되면은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 적분해가지고 이제 뭐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기함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아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함수는 다 날아가니까
그러면 얘랑 얘는 먼저 끝장내놓고 얘만 처리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얼마예요? 2x의 세제곱이고 네. 그다음에 2부터 그냥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넣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6 빼기 그냥 16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겠네. 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마이너스 32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fx가 일단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 좀 다 짚어볼게요. 얘가 3차니까 3차가 들어가니까 얘는 4차일 것이다 생각한 거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요 식과 관계없이 gx가 x는 알파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했는데 얘는 그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프라임이 0 된다는 거.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정적분의 형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첫 번째 대입한다. 그 다음에 미분한다. 네. 그랬을 때 요게 도함수 그래프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 도함수 그래프로 원함수 그래프의 개형 파악하고 특별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걸 알고 여기랑 여기 높이차 똑같아서 완벽한 W형, 대칭형의 W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었고요. 네. GX의 식을 구할 수는 있었어. 얘 자체를 여기다 집어넣고 구한 다음에 그 뭐 이제 그쵸. 이 자체를 집어넣고 그냥 구하면 됐었죠. 그쵸? 근데 어차피 얘는 무슨 적분이니까 정적분이니까 어차피 적분 상수도 안 나왔겠네요. 그죠? 근데 그건 어쨌든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지 말고 G-1을 직접 구하자. 근데 어차피 이게 적분하는 과정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한 단계라도 더 줄여야죠. 그래서 여기다 직접 마이너스 2 넣었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서 기함수 지우고 대칭형도 나왔죠. 그래서 기함수 지우고 우함수만 계산해가지고 이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 안에 막 꼬물꼬물 엄청 그냥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어 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들을 다 발견하고 나서 넘어가면 공부가 분명히 될 거예요. 됐죠?